이 생각이 나서요. 지금 글을 올리는 거를 카카오 스토리에 자영업대에서 저 앞에 임대점포들에다가 가게를 차릴 거라면 뭘 차리면 좋을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할 말이 생겨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글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걸로 고민한다고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할 말이 없으시거든요. 본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가 우리 대표랑 같이 절상 가공업체를 하나 차리겠다고 상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대표님은 누구보다도 나한테 해줄 말이 많을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애들 교육에 대해서 뭔가를 나한테 말하라고 하면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이든 아니면 또래 안에서 친구들 간의 대화든 핵심은요, 내 머리에 뭐가 들어있고 내 관심사가 뭐가 들어가 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심사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랑 통할 만한 관심사인지, 이거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말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내가 저기 영상에서 천원이랑 나랑은 좀 통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할 말이 많고 지도 나한테 할 말이 있다. 왜냐면 내가 가족관계나 자녀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되게 부러워할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가 못 가는 분 길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부러워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나는 독신인 네가 더 부러운 점도 있긴 하다고. 그건 사실 모든 유부남들의 공통된 의견일 거거든요. 결혼을 하고 애가 있다고 하면은 나한테서 자유가 사라진다. 이거 반대로 말하자면은 기성세대들은 MZ 부모들이랑 그게 대화가 안 통할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남자들이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뭐 회사에 묶여 있었을 뿐이지 육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었거든요. 본인이 관리직이든 현장직으로 용접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남자는 직장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이나 하면서 애 돌보는 일은 여자가 전담한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 기성세대랑 요즘의 아빠들이랑은 또 말이 안 통하죠. 자기들은 모르는 세계니까. 그래, 가정에 붙잡혀 살아가는 남자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뭐 하여튼 요지는 똑같은 사람이라 해도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딩크를 하고 있거나, 딩크가 아니라 저기 비혼주의로 살고 있거나, 비혼주의로 살면서 결혼한 사람을 멍청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은, 내 앞에서 애 기르는 이야기, 애 기르면서 행복했던 이야기나 힘들었던 이야기나 뭐 힘들었던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에게 니는 혼자라서 좋겠네, 애 안 나와서 좋겠다, 이런 소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상대방 성향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교회 안 다니거나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기독교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싫어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사교 성인이 화술이 좋냐는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게 되게 많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다들 뭐 직장에서야 직장 동료 간에 생존이란 부분이 같이 공통 관심사로 걸쳐 있으니까 대화하기가 그래도 그나마라도,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오늘 점심 같이 뭐 먹을래, 이 소리라도 하니까 할 텐데, 가정에서 애들 대할 땐 다르잖아요. 세대도 다르고, 보통 애랑 대화해야 되는 시기는 애가 학교 다니고 있는 시기니까.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 지 직장 사람들이랑 대화하지 굳이 말 안 통하는 9세대랑 대화할 이유 없거든요. 그냥 방법은 애 눈높이에 본인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고, 애가 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화를 좋아하면 만화에 관심 가져야 되고, 아이돌을 좋아하면 아이돌 같이 관심 가져서 즐거워해줘야 되고, 마냥 그렇게 관심만 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늘 말하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 떠먹이기만 하면 애 실력이 안 늘거든요. 부모한테 관심 받고 부모한테 대화 관심사를 도움받아가지고 경청해주고 리스닝 해주는 것만 봤던 애들은요, 바깥에 나가면 절대로 남이랑 대화 잘 못합니다. 왜냐면은 내 말을 들어주는 인간한테만 익숙해져 있지,
내가 상대방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이야기거리, 화제거리 꺼내야 된다. 이거는 전혀 단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안 해봤으니까. 예쁜 여자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남자가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까. 근데 그래야만은 만날 수 있는 남자 풀이 훨씬 좁아지거든요. 걔 병신 같은 남자들밖에 못 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서 남자한테 쥐락펴락 하면서 맞춰줄 수가 있어야지. 자기가 만나는 남자 수준도 지 외모만 보고 달려드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아니라 진짜 좀 가치 있고 빛나는 보석 같은 남자들도 여자 인생에 같이 껴가지고 같이 갈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른인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이랑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맞춰주는 훈련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그 수준에 달하고 나면은 우리 애가 지금 처해져 있는 수준이랑 실제 사회에 나가서 주변 사람이랑 융화할 수 있는 수준이랑 차이를 확실하게 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 애가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말했잖아요. 비계를 놓는다고.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비고치키의 비계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준에 있다고 해도 일부러 애 수준까지 내려오면 안 돼. 여기서 살짝만 높은 수준에서 대화를 해주면서 좀 끌어올려주고, 또 얘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확실히 들면 요거보다 조금 더 살짝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이게 대화인데, 말했죠, 대화라고. 근데 이게 곧 교육입니다. 진짜 교육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교육학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근접 발달 영역 막 이래가지고 그 근접 발달 영역 근처에서 대화 과제거리를 이것저것 꺼내면서 애가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거를 비계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배고 자는 비계가 아니라 저걸 비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공사할 때 저거 보이죠? 저거 그늘막 같은 거. 근데 공사할 때는 저런 그늘막이 아니라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고층 건물 안에 뭐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가 완성이 덜 된 상태잖아요. 건물 표면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벽돌을 더 쑤셔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공사할 때 벽을 따라 가지고 막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비계거든요. 저렇게 그늘막 같은 거를 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을 걸어 다닌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거를 비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 폴드? 스카폴드? 모르겠다 정확하게. 하여튼 그런 단어였던 것 같은데, 실제 대화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교육이 되고, 교육이 곧 대화입니다. 선생이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남한테 뭘 말해주는 걸 해봤자 어떤 면에서 교육이 안 되고요. 최소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책에서 나오지 않는, 혹은 책에서 의도하는 부분을 좀 더 교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재미있게 애가 그 책의 내용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거. 예를 들면 그렇게 국어 교과서에 추사 김정희가 제자인 허련을 가르칠 때 그렇게 니는 네 스승 찾아라, 나는 내 제자를 찾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쫓아내진 않는 것처럼, 그런 글이 나오면 애들이 글만 고지고대로 읽어서 아 그런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쓱 넘기려고 하는 거, 교사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실제 사례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반에 지은이가 말이야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띵골거리고 장난치고 뻘짓만 하면서 잘하려고 노력 안 하는 꼴을 보기가 싫으니까 니 오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애가 진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김정희한테 허련이 니 스승 찾아라는 이야기 들었다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버린 그런 꼴밖에 안 된다고. 근데 진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해도 스승 옆에 또 다음날 또 가가지고 일단 내가 갔다고 쫓아내진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나를 봐줄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 어슬렁대면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다가 선생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흰색이랑 노란색으로 섞어가지고 파스텔 톤에다가 약간 노란색의 불빛을 넣는 게, 노란빛을 좀 섞어 넣는 게 훨씬 더 실제 불꽃같이 보일 거라고. 왜냐하면 네가 실제 촛불을 켜놓고서 불을 바라보면 보이겠지만 불이 시뻘겋게 생긴 게 아니라 노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거든. 심지어 과학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불꽃의 불 속에 제일 가운데 부분의 온도랑 표면의 온도가 다른데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불꽃 색깔이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경우에 흑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흑점 부분이 훨씬 더 온도가 고온인데 시커멓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소리를 떠들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게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재능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꾸 뛰어난 스승 옆에 주변에 어슬렁거려야지만 니들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다고. 그건 니네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가지고 징징대고 띵굴고 맛없는 거 먹기 싫다고 땡깡 부리기만 하면은 부모들 입장에서 애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니들 생각에는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아이는 부모를 효로서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스스로 할 생각이 없는 자식을 보고 스스로 할 생각이 없는 학생을 보면 그 어떤 선생이라도 이딴 새끼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다고 월급이나 받아먹고 학원비나 받아먹고 때려치워야지 이 생각이 든다고. 그거랑 같게 생각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안 나올 법한 이야기를 추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떤 면에서 비계이기도 하거든요.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가만히 읽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공교육의 수많은 교사들이 그냥 책을 가만히 읽어주기만 하고 대학 교수들도 그런 사람 천지 삐깔입니다. 근데 대학 교수는 예외로 둬야 되는 게요. 그 사람들은 원래 강의를 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 교재에서 찾지 못한 수준 높은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질문을 갔을 때 본인이 과외하듯이 능력 있는 학생한테 아야 여기 이 이론은 여기까지 식이 도출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오류들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래 설명을 해주는 게 교수지. 원래 대학이라고 하는 게 지그들이 알아서 수업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출석도 알아서들 해야 되고 수업 스케줄도 알아서 짜야 되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관리직이자 임원에 가까운 일을 스스로 만들어하는 사람들을 기르려고 존재하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대졸자 관리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관문을 걸러내기 위해서 명문대가 있는 거고.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비계거든요. 누군가들은 하도 진보해서 학벌주의 타파하자 이딴 소리만 해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시스템이 굳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시장 경제가 겉보기엔 되게 잔인한 것 같이 보여도 저기 임대 걸려있는 가게들이 망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건물주가 목이 쫄리지가 않는 이상은 절대 월세를 안 내리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나라가 강제로 저거를 월세를 많이 받지 말라고 해봤자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안 들어가면서 내가 어차피 건물 빚내가지고 지어봤자 나라에서 월세도 못 올리게 만들더라. 이런 사태가 돼가지고 건물이 더 안 세워지는 상황만 만들거든요. 건물이 많이 안 세워지면 최종적으로는 상가에다가 건물을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받고 싶은 자영업자들은 많아지는데 건물은 몇 개가 없으니까, 건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시장 경제상으로 월세가 더 오르려고 하는 수요만 더 폭증하고 공급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집값이 더 올라가기만 하는, 진보에서 집값 누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켜서 세금 많이 걷는 식으로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그 규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 지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죄다 신축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값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수요가 왜곡이 되니까 그 누적되었던 것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3, 4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뭔가 시장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여태까지 눌려있던 시장의 가격 상승의 압박이, 물가 상승의 압박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무슨 기하급수적으로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서 되려 멀쩡하게 열심히 잘 일하던 자영업자들이 망하기도 한다고, 이상적으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시장 경제를 강제로 억압하는 게 자영업자를 돕는 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비계를 놓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게 서로의 말 수준이 안 통하고 생각 수준이 안 통한다고 한다면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무식한 수준에서 자꾸 지 말 우기기만 하기 때문에, 야 니는 그거는 자영업자 다 죽으란 거 아니냐, 돈 없는 사람 죽으란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이 치일파 새끼, 이 빨갱이 새끼, 이런 식으로 논리도 뭣도 없이 그냥 가치 가지고 정의 가지고 선악을 구분해 가지고 때려패는 그런 행동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사람들 상대로는 절대로 대화를 통한 교육이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맞을 땐 강의를 해야 돼요.
이거 애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 하는데 애가 끝까지 말 안 들어 처먹고 우기기를 하려고 해. 그러면 그땐 방법이 없어요. 한동안은 스파르타로 가야 돼. 쭉 가서 애가 학예회 때 나는 블랙라이트 하기 싫어요 하면서 엄마한테 학교 안 나갈 거라고 개소리 하고 난 뒤에 학교에 민원 넣고 지랄병 넣고 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스파르타로 쭉 끌고 가가지고 공연에 빡 올려서 전교생들이 이제 다 보고 감동받아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니네 반 마지막에 했던 그 공연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짜 주변 선생님들도 맨날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반에 왔을 때마다 야, 니네 그거 진짜 잘했더라고. 우리도 니네 공연했던 거밖에 기억 안 난다. 니네 다닐 때 진짜 열심히 한 거 훌륭한 거 같아. 니네 하느라 고생했고. 이런 말을 듣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애들 생각이 바뀌거든요. 아, 싫은 거를 억지로 강요하는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짜 챙겨주던 거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 힘든 과정을 뚫고 가지 못하면요, 절대로 발전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애가 징징대는 거예요. 모조리 다 져주고 매질을 아끼고 엄한 거를 할 수가 없는 부모라고 하면요, 자식이 망친 경우에 그 망친 자식은 부모 탓이에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심한 말이 필요합니다. 인생 그렇게 사시지 마시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 말 해줄 줄 모르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이게 비계예요. 다 똑같이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다 똑같이 교육학을 배우고 다 똑같이 선생이 돼도 이 수준에 도달해 있는 선생은 잘 없어. 왜냐하면은 진보가 사람을 다 배려놨거든요. 교육계 대다수는 전교조예요. 아직도 직업병이 남아있네. 언제 넘쳐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빈 그릇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이 와이파이 얼마나 빠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리고 화장실 갔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 단지까지 걷죠 이상.